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니키 리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뉴플리머스에 위치한 킴스 패시픽 인터내셔널 호텔 매니지먼트 스쿨의 설명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치한 지역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오클랜드에서 차로는 4시간, 비행기로는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뉴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살기 좋은 도시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된 바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저희 학교 전경 보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호텔 패실리티를 모두 이게 학교 캠퍼스 내에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모든 호텔에서 그 사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든 그런 학습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50개 호텔 룸을 기숙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명 정도 학생들이 한 텀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많이 해외에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텔 리셉션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여기는 이제 호텔에서 살면서 지내면서 호텔을 체험하는 그런 구조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호텔이었던 시설을 저희가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호텔 리셉션에서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제 따뜻한 물로 이제 1년 내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레스토랑은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레스토랑에서 계속 실습을 하면서 호텔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저희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 6개월은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실습 위주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제 paid industry placement라고 해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제 미니멈 웨이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6개월을 실습을 한 후에 호텔에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호텔에 나갔을 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실습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팀장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페이드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이제 페이드면은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조금 소개가 아, 가능하실까요? 예, 페이드는 뉴질랜드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학생으로 이제 뉴질랜드든 어느 다른 나라든 가시게 되면은 풀타임의 근무는 어려우시잖아요. 학생 신분, 스튜던트 비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말하자면 스페셜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드려요.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만 스페셜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가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튜던트 비자로 갖고 있으면은 최대한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은 이게 학습의 일부기 때문에 반드시 풀타임 근무를 하여야만 이 학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은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스페셜 비자를 내드리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 임금이 뉴질랜드는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22불 70센트고요.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2불이라 그러면은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최저임금일 때 얘기고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용에 대한 부분 6개월 동안 호텔에 일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6개월 동안에 호텔에 그 취업을 해야 그게 1학년 과정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호텔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개런티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가 25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호텔 전문 대학교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호텔이랑 이제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지금 굉장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못 찾아서. 그런 뉴질랜드도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주방 부분도 1학년 과정이에요. 그 키친 패실리티가 되어 있고요. 이런 주방의 오퍼레이션도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 학생들은 호텔 경영학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모든 실습들을 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래야지만 이제 매니지먼트로 성장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패실리티 보시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스포츠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도 바로 가깝고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프로그램을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English Language 프로그램 있고요. 버첼러 디그리가 이제 학사죠. 저희는 한국은 4년인데 뉴질랜드는 학사 과정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건데 1학년은 F&B라고 해서 Food and Beverage Management고요. 2학년은 Rooms Division이라고 해서 프런트 오피스 쪽, 그리고 3학년에는 이제 경영학 페이퍼를 듣고 3년을 마치게 됩니다. 학생들 중에 그 학사를 졸업한 그 경영학과 쪽으로 그 졸업을 한국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은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디플로마도 가능하세요. 석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1년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터 디그리 1년 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 호텔 대학교만의 차별화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냥 실습 위주의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theory보다는 operation management training. 그래서 학교가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생들 간에 계속 서비스를 계속 실습을 하고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계속 서비스를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aid industry placement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동안 비용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한 그 모든 경력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실습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CV에 넣을 수 있는 그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클래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전문으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1학년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1학년에는 이제 그 레스토랑 오퍼레이션을 배우고 그다음에 푸드 프로덕션 오퍼레이션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A 그룹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는 런치에 키친을 저의 로스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서 일하는 것처럼 오늘은 저의 로스터는 오늘 런치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음식을 그냥 오늘은 자기는 듀티가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음식을 먹겠죠.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저녁에 자기 듀티가 있어서 이제 키친에 간다든지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일하는 그래서 호텔에서 취업을 해도 자기 로스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돈독하고 어차피 자기가 서비스를 할 때 저 친구는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좀 끈끈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잘 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진에 보면은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라 해서 자기가 오늘 듀티 매니저다. 그러면 레스토랑의 호텔의 매니저, 듀티 매니저가 돼서 부킹을 체크한다든지 모든 엔타이어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게 되는 거죠. 2학년 같은 팀장님, 경우에는 네네. 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3년 동안 6개월은 매년 3년 동안 네. 6개월은 급여가 있는 실습을 하는 게 맞는지라고 질문을 채팅에 아, 남겨주셨는데 네. 이것도 한번 답변 아, 가능하실까요? 네. 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F&B잖아요. Food and Beverage 서비스를 하는 건데 6개월은 실습을 하고 6개월은 취업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곧 말씀드릴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Rooms Division Management라고 해서 Housekeeping and Front Office를 캠퍼스에서 6개월을 하고 또 호텔에서 6개월 실습을 하시고요. 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캠퍼스에서 풀 1year를 페이퍼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에 6개월, 2학년에 6개월 호텔에서 일하는 총 1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3년 중에 1년은 나가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6개월, 그리고 1년. 그래서 총 2년은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수업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지만 당연히 매니지먼트 클래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라든지 투어리즘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듣기는 하는데 이제 실습도 많이 있고 3학년 1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영학 관련된 페이퍼를 듣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것이 이제 2학년 과정의 오퍼레이션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룸스 디비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런 거 배우고 프런트 오피스에서 학생을 상대로 학생이 정말 손님인 것처럼 하고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택배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퍼레이션은 여기가 호텔인 것처럼 다 시뮬레이션이 돼서 뭐 택배 하나를 찾아도 호텔 프런트에서 자기 뭐 메일 온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게 오피셜하게 그렇게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보면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네, 무슨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네, 토플이랑 IELTS 그건 몇 점씩 맞아야 하는지 아마 뒷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실 텐데 네. 미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일단은 학생 비자로 오게 돼요. 그냥 스튜던 비자고요. 근데 스튜던 비자에서 Variation of Condition이라고 VOC라고 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원래는 학생은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건데 저희 학교만 좀 특별한 케이스죠. 예, 학업에 취업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특이점 때문에 Variation of Condition을 비자에다 넣어도 따로 프로세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인데 그 컨디션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음 이거가 들어가는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떤 말씀이셨죠? 토플이랑 아, IELTS는 몇 아, 점씩 맞아야 되는지. 네. IELTS 기준으로 여긴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IELT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0 6.0, IELTS 6.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모든 학생들은 버처러 디그리 학생들은 100%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터뷰가 많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팁도 드리고 할 건데 인터뷰 전에 이제 영어 점수에 개별적으로 영어 점수에 따라 저희가 팁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학생이 뭐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다면 저희한테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지금 IELTS가 혹은 토플이 몇 점인데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고 저희가 따로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는 IELTS 6.0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또 다음에 질문 또 있어요.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네. 취업해서 일할 때에도 계속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하셔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위치한 지역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뉴플마스라고 해서 대도시 오클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웰링턴은 수도이고, 크라이스처치라고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질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저희는 조금 소도시이기 때문에 소도시를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호텔로 노보텔도 있고, 이렇게 커넥션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조금 대도시를 체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가 아니라 6개월은 보통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체험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 담당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지내고 그쪽에서 방을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저도 이 학교 출신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도 이제 이 학교에서 1학년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일해보고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있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굉장히 끈끈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유학을 하고 대학교를 여기를 왔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가 잘 안 늘던 것이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정말 빨리 늘었어요. 매일 기숙사에서 하고 일을 하고 서비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영어가 빨리 늘고 학생들끼리 끈끈해져서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를 나는 오클랜드로 간다. 그러면 나도 오클랜드로 간다. 그렇게 하면은 같이 방을 얻어서 이렇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 더 궁금하신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또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잘 찾아가는 편이고 들어와서 6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다 이렇게 팁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예, 질문 질문이 그 있으셨나요? 채팅창을 보시면 계속 올라오는데요. 예. 그 학년별 핀즈 그 학비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취업 아, 후 영주권 루트가 궁금하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바로 그 부분은, 학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이게 채팅창이 잘 음, 안 보여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fee랑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제 계속 이제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캐리온을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 쪽으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학업도 하고 취업도 한다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유학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는 처음에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25년 되었는데요. 이 지금의 커리큘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6개월 캠퍼스에서 실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6개월을 호텔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6개월을 처음으로 이제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고 호텔에 6개월을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너무 트레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너희 학생 몇 명 있니?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보고 잘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년 중에 1년은 유급 실습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에서 6개월, 2학년에서 6개월, 그리고 사실 시간에 풀타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 부분이 학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페이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법이 나와요. 40시간을 한다는 경우에 기숙사비 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6개월을 하고 취업이 안 돼서 그 6개월을 못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개런티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뉴질랜드 내에 호텔에 취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페이를 안 받는 그런 그냥 실습이 아니라 인턴십이 아니고 유급으로 실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네. 뭐 그냥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카이 타워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오클랜드에 조금 남산 타워 같이 생긴 그런 타워 있어요. 네, 조금 랜드마크인데 이제 그 호텔 저도 여기 호텔에 이제 다녔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큰 대규모의 호텔이고요. 이제 22불 50센트라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22불 70센트로 또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미니멈 웨이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시간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로 약 월 250만에서 300만 원 수입이 발생한다라는 개선법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버처러 디그리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학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 서비스, 푸드 프로덕션, 그래서 F&B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2학년에는 프런트 오피스, 그다음에 3학년에는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그 96%의 학생들이 졸업 후 6개월 내에 취업을 성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과장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취업은 본인이 뭐 특별히 뭐 몸이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에 벌써 호텔에 나가서 취업을 한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CV를 가지고 그리고 보통은 좀 많은 경우에 그런데 1학년에 어떤 호텔로 가면 2학년에도 프런트 오피스도 같은 호텔로 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착실하고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되면 졸업 후 또 써주는 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래서 취업은 상당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입학 시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버첼러 디그리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인테이크를 받습니다. 그 학사 과정이고요. 2월, 7월 이렇게 2번을 받게 되고요. 지금 7월 쪽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준비가 되신 학생은 조금 빠듯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7월 인테이크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나 닥터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4번의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2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이 있고요. 이 모집 요강은 제가 버첼러 디그리를 기준으로 적어놨어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인데 뭐 B 이상, 근데 인터뷰를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IELTS 6.0 이퀄벌런트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IELTS가 없고 토플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저희에게 따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인터뷰 트레이닝 해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영어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뭐 지금 당장 갈 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외 그 유학에 관심 있으셔서 설명회까지 들어오셨는데 영어는 계속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랭귀지 코스가 있으니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해외에 대해서 조금 두렵고 바로 코스를 시작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랭귀지 코스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학사 과정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fee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거가 이제 학사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나와 있고 학비가 23,000불인데 US 달러가 아니라 뉴질랜드 달러예요. 그래서 800원 그 환율을 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기준으로 기숙사 포함해서 29,000불, 3만 불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여기선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대한 기숙사 비용이고요. meal이 포함입니다. 식사가 포함된 거고요. 근데 식사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식판에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레스토랑에 가서 부킹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거의 매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를 아주 잘 챙겨 드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어느 날은 실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아니면 키친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은 이제 그거 서비스를 받거나 그렇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그래서 학생들끼리 레스토랑 부킹해서 앉아서 먹고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재밌고 네, 와인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바리스타 이런 거 칵테일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친해지고 영어가 굉장히 좀 빨리 느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학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급 실습을 하게 될 경우 아까 그 22불 70센트로 해서 40시간을 일했을 경우 6개월을 일했을 경우에 약 21,000불 정도를 수입으로 유급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학비에 대한 많은 부분이 좀 충당이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3학년이 됐을 때 3학년하고 졸업을 했을 때는 이미 경력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호텔 취업이나 다른 업종으로도 취업이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으로는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 잠깐 그 페이지 한 번만 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 여기 파트타임 가능하다는 거 있었잖아요. 3학년 때. 네네네. 요거 네네네네. 조금만 더 소개 가능할까요? 예. 이제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학교에서 근무, 6개월은 호텔. 그다음에 2학년도 마찬가지로 6개월은 학교 캠퍼스, 6개월은 호텔. 이렇게 됐었잖아요. 3학년 1년은 계속 수업이 있어요. 1년 내내 수업이 있는데 3학년에는 기숙사를 안 사용해도 돼요. 3학년은. 왜냐면 실습 위주의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캠퍼스 밖에서 플랫 같이 그러니까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만 들어와도 되거든요. 수업은 보통 낮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근교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어떤 다른 자기가 원하는 곳에 파트타임으로 알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3학년에 대한 기숙사 비용은 기숙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비용을 내고 기숙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보통 3학년 학생들은 나가서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이제 기숙사는 이제 2년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교에서 이제 방을 잡아서 학생들끼리 좀 지내고 이제 저녁에는 나가서 파트타임 조금 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 알바 비용을 좀 벌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이런 패턴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은 팀장님,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면 네. 그냥 이 학업과 병행해서 파트타임 조금씩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개런티 해주는 유급 실습이고, 요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면, 그 3학년 1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해서 대략 학업을 병행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급여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거는 네. 뭐 딱히 나와 있는 피겨는 없어요. 뭐냐면, 음,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 조금 요만큼의 알바비라도 난 아쉽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1년 내내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음, 예를 들어 22불 70센트인데 20시간을 했다. 이제 공부를 음,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20시간이어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주말에만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20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뭐 약 4, 500불 정도를 버니까 2,000불이라고 하면은 2,000불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150만 원 정도의 알바비를 음,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 20시간까지는 안 하고 주말에만 몇 시간씩 한다. 음, 그러면 여기는 음, 이제 페이가 좀 세니까요. 그 뭐 네네. 한국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여기는 또 물가 또한 조금 이제 음, 대비 이제 좀 세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파트타임은 가능하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뭐 꼭 그 호텔이 아니어도 이제 일단은 네. 용돈벌이니까 예 그런 파트타임을 할 만한 일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그걸 원한다면은 그거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요 금액이 1학년 때 29,679달러가 학비랑 기숙사 포함인데 네. 유급 실습으로 이 정도의 매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학년 때 나는 이 정도 금액이 드는구나를 보면은 대략 한 8,000달러 정도가 어, 그렇게 예 그렇게 계산을 할 그렇게 수가 되겠네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들어올 때 예 그렇죠. 뭐 학비랑 기숙사비가 이제 완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유급 실습으로 이만큼의 그 비용을 창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러 나갔을 경우에는 또 생활비도 또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여행 비용으로도 좀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Q&A 시간 더 질문 있으신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점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기가 시간이 이제 10시 반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저는 뉴질랜드 여기 핌스 근교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만약에 처음에 유학이 처음이다 그러면 나 갔는데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학비 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영어권 국가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학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호텔 대학교들, 호텔 전문 대학교랑도 비교해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저렴한 학비임에도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일단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와서 호텔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취업의 경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떠한 호텔이든 서비스 업계든 매니지먼트든 뭐 마케팅이든 그런 원하시는 그리고 이제 뭐 항공사라든지 그런 항공사 쪽으로 가는 여자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아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서비스 하면은 호텔이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호텔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쌓기가 좋습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적성에 맞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 저희 한국 학생들도 여기 졸업생들 보면은 호텔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거의 이제 지배인 포지션으로 많이 가 있죠. 그렇고,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HR,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 쪽, 아니면 은행,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텔의 경력을 발딛고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캠퍼스 내에 충분한 실습을 하기 때문에 호텔로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자신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공감을 하시겠지만 모든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일 첫 직장을 갖는 게 좀 어렵거든요. 첫 직장을 갖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벌써 대학교 1학년인데 벌써 첫 직장의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다음 직장의 경력 이렇게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뉴질랜드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자연이랑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치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인종차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호주랑은 그런 부분이 조금 비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는 인종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제 그 취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뉴질랜드 내에서도 취업이 굉장히 수월하지만 여기에 경력을 쌓고 해외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간략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영주권 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3년 버처러 디그리를 한 학생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3년을 공부를 하고 3년을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라는 걸 줘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교제가 끝나면 바로 미국을 취업을 하지 못하면 바로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 바로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3년을 공부를 했으면 3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3년짜리 비자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년 공부했다? 그러면 3년. 그래서 총 6년을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3년을 공부한 학생에 한해서. 그래서 그 학생 비자가 끝나도 3년이라는 그 여유 그 비자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취업을 하고 이제 그 점수를 만들어서 영주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권을 하는데 영주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점수제로 한다는 거 대충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는지 버처러 디그리 레벨 7이라고 해요. 레벨 7 이상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수가 이제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바로 하니까 이제 취업에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영주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네, 질문이 지금 채팅창에 지금 한 3개인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1학년 기준 2,300만 원인데, 1, 2학기 포함해서 2,300만 원인가요? 아니면은 3년 내내 2,300만 원을 들이면 되는 건가요? 라는 이제 학비에 대한 질문. 네. 네. 1학년 아까 말씀드린 1학년 기준 2,300만 원이니까 1학년에 학비가 1, 2학기 다 2,300만 원. 포함해서. 네. 23,000불이 아니라 2,300만 원. 그쵸? 네. 1, 2학기 포함해서 2,300만 원 맞아요. 예. 근데 그 1학년의 학비인데 네, 3년 내내 1학년 학비가 2,300만 원인데 그게 기숙사 포함이잖아요. 1학년. 그리고 음. 2학년은 또 2학년이고 3학년은 3학년이고 이게 6개월 학교에 있는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게 1년 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네. 유급 실습 때 월 250만 원이면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한 금액이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는데, 보통 플랫을 많이 해요. 플랫을 많이 하는데 플랫이라는 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플랫이라고 말을 하는데 집이 방이 3개다. 그러면 3명이서 그 집값을 나눠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 전기세도 나눠서 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오클랜드나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친구가 아니어도 방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문화를 배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각종 그 컬처들이 모인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해서 방 하나만 내놓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방 하나만 빌리는 거기 때문에 집 하나를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유급으로 풀타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생활비는 감당하고 남을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건가요? 혹시 방금? 1년치 비용을 냈는데 네. 유급 실습을 집을 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숙사 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숙사 비용은 6개월에 대한 기숙사 비용이에요. 1년치가 아니라. 그래서 6개월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1학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6개월에 대한 기숙사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계속 실습을 하면서 유급 실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비용이 그 6개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지내면은 비 포함해서 250불 정도 주당 250불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번에도 그 관심 있으셔서 저희 이제 연락 주셨었던 어머니 같은데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이거는 6개월에 대한 기숙사 비용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거기다 네.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 오픈하시고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신서희 님이 또 네. 문의 주신 건가요? 네네네. 6개월은 실습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걸로 또 학비를 낼 수 있나요? 6개월 동안 일하면 한국 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아까 전에 그래서 21,000불 정도 계산법으로 해서 21,000불 정도가 나왔는데 1,8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것이? 근데 그 부분은 또 본인이 그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생활비로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100% 모아서 학비로 그 다음 년에 내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이제 수입이 창출이 된다라는 거.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거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쓰고 놀고 이제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계산은 미니멈 웨이지 22불 70센트 현재 그렇게 되고 이제 40시간을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40시간을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금실의 어머님 주신 네, 네, 질문은 맞아요. 예, 맞죠? 말씀하신 거 네. 맞아요. 예, 학비는 1년 다니고 기숙사비는 6개월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학교에다 내는 1년 동안에 내는 학교에다가 지출하는 비용의 전부인 거죠. 음. 그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나고 또 궁금한 게 있다. 어떻게 여쭤봐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저희 이메일로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핌스코리아 핌스코리아 치시면 카톡에 저희가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네네. 이렇게, 네, 네.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겨놨는데요. 근데 저기 이선영 팀장이 여기 전화번호가 이게 지금 네, 전화는 제가 여기 요거는 한국 안 번호인데 제가 되시죠? 뉴질랜드에 현재 오케이, 오케이. 있으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 채널로 해서 카톡을 주시면 음, 카톡으로 해서 전화 통화를 제가 드리거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원하신다면 정리해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이제 그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전화는 저희 정부위원장님 따로 저희가 전화번호 세팅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네. 일단은 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팀장님 마지막으로 멘트 남겨주실 거 있으시면 편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있네요. 원장님 7월 아, 학기 입학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 서류. 네. 네, 일단 학생들이 저도 이제 궁금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다 한 분 한 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어떤 부분이 관심 있으셔서 들어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 끝나고 오늘 그 설명회가 괜찮았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관심이 있는데 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한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학기 입학하시려고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7월 학기가 아니더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년 2월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 영문 고등학교 졸업 그 성적표, 그리고 영어 성적표, 이렇게가 중요하고요. 이제 뭐 당연히 여권 카피, 이렇게 먼저 준비를 주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뭐 등록을 바로 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이 학생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 문의를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레커멘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영어 성적표가 준비가 안 됐다 하신 경우에도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영어 성적표를 만들 수 있는 팁, 그리고 사실은 영어 성적표만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팁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비자 받는데 비용은 저희 아까 전에 학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학비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제 tuition fee, 그다음에 course related cost라고 해서 뭐 책이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비자 받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더 들어갈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신서희님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신가요? 엄마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엄마 카톡, 예, 그럼요. 예, 당연하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시면은, 맞나요?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예, 딱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나이네요. 영어 성적표나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통화를 드릴 수도 있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추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자를 그리고 한국에서 받고 갈 때 비용이 안 든다는 건가요? 예, 비자를 드는 비용이 한국에서 비자 빚는 비용이 따로 별로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VOC라고 해서 Variation of Condition을 해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스튜던트 비자 받는 거는 크게 들지 않는데 추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충분히 오늘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네. 오늘 끝까지 정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거의 끝까지 다 남아 계셨는데요. 예,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카톡으로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또 궁금하신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궁금한 네, 것들은 감사합니다. 추후 또 상담으로 통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뉴질랜드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